안녕하십니까, 안대원입니다. 안경 하나 샀는데 괜찮나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물건을 팔 것인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것을 만들면 내가 그 시장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 착각입니다. 새 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시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아무도 진출하지 않았던 시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장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선구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받기 어렵고,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 바로 옆에서 경쟁자들이 나타나죠. 대기업들이 똑같은 전략으로 복사해서 한꺼번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이템의 성공률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성숙기에 접어들기 전에, 성장기를 맞이하기도 전에 아예 도입기에서 사라지는 아이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사라질까요? 대부분 새로운 것을 어필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객들이 내가 팔고 싶은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놓고 왜 팔리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빠지는 오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작전을 가지기 시작해 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은 회사들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아이템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오랫동안 살아남는 아이템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새로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그대로 되냐? 라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나 앞으로 만들 아이템이 새롭지 않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구나 제가 지금 제시하는 예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함 또한 셀링 포인트입니다. 익숙함이야말로 진짜 셀링 포인트입니다. 호텔이 이런 익숙함을 파는 겁니다. 호텔은 여러분 집에 있는 것 같은 익숙함을 파는 곳입니다. 거의 모든 호텔이 이름은 다르고 위치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거기 놓여있는 시스템 다 비슷비슷하죠. 어느 호텔이나 다 비슷한 서비스를 합니다. 호텔로서 기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선택들입니다. 다 비슷한 거를 만들어 놓고 일단 생존을 해놓은 다음에야 거기서부터 차별화가 시작하는 것. 처음부터 차별화 자체가 목표가 된다는 건 힘든 거예요. 일단은 생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생존을 하기 위해서 차별화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차별화를 위해서 아이템을 만들거나 한다는 건 바로 자살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전에 이미 아이템이 수명이 끝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기업체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는 거. 대부분 새로운 아이템을 시작하시는 분들 있고 계십니다. 기존에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무조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직감은 물론 자신감으로는 좋지만 자신감만으로 운영이 되나요? 자신감만으로는 운영이 되기 힘들고요. 결과적으로 많이들 사라집니다. 존재감을 가지기도 전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맥도날드로 할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공간에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떤 동네에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까지 1시간은 아니고 한 40분 정도 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 가겠죠. 왜 맥도날드? 언제나 익숙했던 것을 갑자기 찾고 싶은 것입니다. 낯선 곳에 왔는데 낯선 곳에 와서 갑작스럽게 편안함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눈에 익었던 걸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를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은 창업자 여러분, 또는 대기업에서 또는 중소기업에서 새 아이템을 개발하시는 분들, 제일 심각하게 속기 쉬운 게 뭐냐면, 리서치 회사에 부탁을 해서 좌담회도 열고 반응도 살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좌담회에 온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게 좋다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테이스팅 테스트를 하면서 커피나 콜라를 마시게 하면 입으로는 펩시콜라를 맛있다고 체크를 한다거나, 그리고 커피로 치면은 전혀 브랜드 없는 그런 커피를 맛있다고 응답을 해놓고 정작 집에 가서 좌담회에서 받은 돈 봉투 딱 열면 그 봉투 가지고 어느 커피 마시고 어느 콜라 마시고 어느 식사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코카콜라 마시고 바로 나가자마자 스타벅스로 갑니다. 너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어차피 좌담회에 나오신 분들의 목표는 사립이 받는 거였기 때문에 괜히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상한 시장 자료들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 좌담표에 너무 좌우될 필요 없고, 일단 어느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그냥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존재감을 가진 다음에 새로운 거 시작해도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새로운 거 시작하면은 정상적인 영업 사이클이 나오기 전에, 영업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이미
회사가 기울어 있고 새로운 시도 당연히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로움보다 더 강한 셀링 포인트는 익숙함이다. 기가 죽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차별화하려고 해도 차별화 잘 안 되시잖아요. 네, 차별화에 목숨을 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차별화를 안 한다고 해서 전혀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거나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운영하시는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대래 처음부터 차별화를 했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익숙함을 셀링 포인트로 잡으시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서부터 차별화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생존하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가기도 꺼려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기 싫어하는 이런 타이밍에 뭔가 새로운 것을 기획하는 것보다 그냥 익숙했던 거를 먼저 팔고서 버티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다시 해보자. 아니면은 지금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거를 따라하면서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나서 그때 차별화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별화에 목숨 걸지 마세요. 어디 가도 똑같은 가격에 같은 방법으로 빅맥 주문하시잖아요.